10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돈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늘릴 사람인가 아니면 자산부터 늘리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현재의 기분으로 해석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미래의 자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소비와 선택을 보게 되면 10년 뒤에 부자 될 사람은 이미.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정순영 교수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통해서 돈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제가 돈 공부란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쓰면서 배워왔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부자 될 사람일까?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알아? 원래 부자는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주식에 대한 것들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부자가 될 사람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보인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돈을 대하는 방식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0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돈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10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는 법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3가지를 들으시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이걸 알는 순간부터 미래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늘릴 사람인가 아니면 자산부터 늘리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조금 더 생겼을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좀 올랐습니다. 아마 보너스를 받았으면, 그리고 성과급이 들어왔겠죠. 부수입이 좀 생겼겠죠. 이때 어떤 사람은 바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찾고 더 비싼 식당을 가고 차를 바꾸고 옷을 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면서 그냥 돈을 쓰게 됩니다. 물론 사람답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비가 먼저 커진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도 자산이 아니라 소비가 계속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10년 뒤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돈이 생기게 되면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걸 소비로 끝낼까? 아니면 자산으로 바꿀까? 돈이 들어오면 바로 써버린 사람이 아니라 남길 시간 생각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부자는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이기 이전에 먼저 많은 돈을 보다 조금인 돈이라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자산이 갈라지는 이유는 대단한 투자 기술보다 이 습관의 차이가 매우 높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돈이 생기면 소비를 키우는 사람인가? 자산을 키우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들의 10년 뒤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금의 기분보다 미래의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는 이유는 필요해서만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쓰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쓰고, 허전해서 쓰고, 때로는 남들처럼 보여만 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미래를 위한 도구로 쓰기보다는 현재 내 감정들을 달래주는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계단 하나쯤 시키면 괜찮지. 이번 주 지쳤으니까 쇼핑 하나쯤 괜찮겠지. 상사한테 깨졌으니까 억울하니까 좋은 거 하나 괜찮겠지. 늘 이런 식입니다. 10년 후에 부자 될 사람은 돈을 볼 때 지금의 기분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돈을 지금 쓰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쌓이면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커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싫은 일을 덜하게 해주고, 급할 때 안 무너지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이라는 존재입니다. 10년 뒤에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벌 때 이걸로 뭘 살까 보다 이걸 남기면 내 삶이 얼마나 덜 끌려다니면서 나의 주도권이 더 커져갈 건가, 이걸 먼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현재의 기분으로 해석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미래의 자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돈을 쓸 때 지금의 만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미래의 선택권이 먼저인가? 이 질문의 답도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꽤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조금 급하게 한 방을 찾는가? 늦어도 계속 쌓는가? 이게 또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바뀌고 싶어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벌고 짧은 시간에 뒤집고 싶고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 방을 찾습니다. 예를 든다면 급등주. 무리해서 투자하면 한 방에 뒤집겠지. 과도한 내버리지. 검증이 안 된 기회에 이번만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보탭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기회를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계속 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안 보고 반복되는 고정비를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고 끊이지 않게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은 대박보다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진짜 자산은 한 번의 대성공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래 쌓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엄청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이 작아 보이는 것들이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10년 뒤에 자산이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10년 뒤에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 기분, 지금 체면, 지금 조급함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의 10년 뒤의 재산은 생각보다 쌓여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돈을 대하고 있는 현재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기회를 잡느냐만이 아닙니다. 먼저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소비가 먼저인 사람인지, 자산이 먼저인 사람인지, 현재 기분이 먼저인 사람인지, 미래의 선택권이 먼저인 사람인지, 조급하게 뒤집으려는 사람인지, 느려도 쌓아가는 사람인지, 이게 결국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통장을 모양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소비와 선택을 보게 되면 10년 뒤에 부자 될 사람은 이미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갖다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